자, 항상 기본으로 돌아옵시다. 일단락이야. 뭐 세팅이야? 주제 세팅이야. 자,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현관펜으로 리얼리즘에다가 현관펜 치시고 뭐라고 할 거야? 예술이고, 예술은 뭐 플러스 뭐다? 내용 플러스 형식이다 라고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앙드레 바제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대. 앙드레 바제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영화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래.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바꿔 쓰셔야지. 세상을 보는 일종의 뭐라는 거야? 저는 관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정도 지난 영화인데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어. 그게 이제 베두나라는 배우가 이제 할리우드 진출작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의 서사가 엮이고 설켜 있는데 그게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저한테 누가 종교를 믿냐, 윤회를 믿냐? 저는 윤회를 믿고요. 제 종교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어. 그냥 그렇다고. 자,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이 나와 있으니까 비유되죠. 비유죠, 정확하게. 비유고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첫 번째.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을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총체로. 두 번째, 총체.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3가지 정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야?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두 번째는 뭐야? 시공간 분할이 되지 않는 총체. 세 번째는 뭐야? 미결정의 상태. 자, 다시 한번 바쟁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미결정성이다. 물리적 연속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간단하죠. 왜? 이게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니까 와닿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야. 자,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우리 해법은 2가지죠. 일단 첫 번째 뭐야? 처리를 하지 않으시는 거. 두 번째는 뒤쪽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뒤쪽 정보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2달러.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대요. 2달러.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자, 분류를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1달러의 지금 정보는 사실은 열린 상태야. 그러니까 왜 열어놨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볼게. 자, 영화의 형식을 중시했다. 자, 이제 우리는 형식에 강조하셔야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형식이니까 기법이죠. 뭐에서 변형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쓴 이유는 뭐야?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지. 자, 여러분, 예술의 내용과 형식에서 새로운 의미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내용이라는 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우선되고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그 인과관계, 정보관계를 꼭 보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형식을 강조한 관점이야. 그래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어떤 감독이야? 형식을 강조한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예시로 누가 있니? 몽타주의 대가가 있대. 몽타주가 뭔지 알지?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 자, 그래서 이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하기를 한대. 그러면 평소에는 당연해 보였던 게 뭔가 특별해 보이고 특이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또한 짧은 숏의 불규칙적인 편집을 통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이다. 연속적과 불연속적의 차이점은 뭘까?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그렇대.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렸다. 관객의 의도에 따라서 또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려라는 거는 저는 문제점이라는 의미가 함축됐다고 봤고요. 자,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봐봐, 얘들아.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다라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자세하지 않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봐봐. 추상적이나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낯설게 된다는 거야. 또 불연속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바쟁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불연속적이니까 연속성을 깨뜨린다고 봤고, 또 이게 해석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자, 봐봐. 일단은 구조 처리를 했는데 좀 이따가 구조도 그리고 재처리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여기까지 필기 정리 되셨습니까? 자,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얘가 연습하기 좋은 지문은 아니야. 근데 9평이니까 씹어먹듯이 보셔야 되는 거야. 연습하기 좋은 지문들은 패스트트랙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거 소진시키지 마시고 영상 하나하나 잘 보시고 영상을 보기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 스타트업 교재 해설지를 다 지금 배송을 해드렸어요. 선생님 지금 비대면 학생들을 다 배송이 됐죠. 그러니까 꼭 거기 있는 걸로 보시고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더 정갈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저랑 같이 그렇게 해설이나 해설지가 필요한 지문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같이 고민을 해볼게. 자, 3달러 넘어갈게.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대.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판한다는 의미가 함축됐다는 게 보이죠. 현실을 믿는 감독은 뭘까? 아까랑 대칭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야.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들과 다르게, 자, 내가 얘기했지 아까. 얘들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지. 자, 이 사람들은 예술의 내용을 현실이라고 바꿔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봐봐. 기법적으로는 뭘 썼어? 아까는 변형을 했지만 얘네는 변형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야. 그럼 어떤 거야? 딥 포커스, 롱 테이크. 이거 한국어로 써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딥, 깊은 포커싱이겠죠. 영어로 딥 포커싱, 포커스. 롱 테이크는 이런 거. 옛날에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었어. 1차 세계대전. 1947인가? 1917. 아, 맞아. 1917.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원 테이크로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중간중간 기법들이 좀 들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 원 테이크로 찍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런데 이거야.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를 들면 뭐 그런 장면들은 약간 영화적 기법을 써가지고 사람이 안 보였다가 보이게끔, 예를 들면 이동을 쭉 봐봐. 이런 거 그 좀 영화 보면 좋은데 내가 지금 영화를 보여주잖아. 다 잘리더라고,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아무튼 1917이라는 영화 예고편 한번 보시면, 또는 해석을 한번 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야. 아,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데요? 아니야.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게 없으면 처리가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여기까지 처리해. 계속 볼게. 그래서 뭐야? 긍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 뭐라고? 첫 번째, 긍경에서 원경으로 간다야. 두 번째 기법은 뭐야? 선명한 초점을 두는 거야. 흐릿하게 주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전경인물 기억나죠? 겸재정선의 정경인물은 흐릿하게 보여주는 거야. 얘는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래. 또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한대. 자, 겸재정선은 원근감을 안 느껴지게 변형을 했지. 근데 얘는 원근감까지 사실적으로 보여주겠대. 롱테이크는 봐봐.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현실감 있게 느끼겠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는 막 갑자기 5년 지나 있어. 10년 지나 있어. 갑자기 내가 분장해가지고 뭐 벤자민 버튼의 베이노에 거꾸로 간다.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래서 80년대 갑자기 내 깜난애기가 돼 있다든지, 뭐 AI 써가지고 내 얼굴을 완전히 애기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잖아, 얘네는.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롱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기법이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네는 내용을 강조했고 기법은 어떻게 썼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기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이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그런 효과.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기법들을 쓰는 이유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다. 그러면 C1, C2, 뭐 C3, C4라고 쓰시고 구조 좀 이따 처리해 보시고. 자, 다시 이제 바쟁에 따르면 제가 녹색으로 처리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예술의 내용과 형식이란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얘들아, 우리가 맨날 내신 문학 풀면서 뭐라 그랬어? 긍경에서 원경으로, 원경에서 긍경으로, 시선의 이동의 전개 방식을 쓴다 같은 걸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하고 쓴 거야. 맞지? 그 긍경에서 원경, 구분을 해야 되니까 원근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동시에 봐봐. 선명하다, 흐릿하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계속 볼게요. 그래서 디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을 한 방식은,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 사건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게 정보량을 여기서는 빡빡하게 줬는데, 이걸 좀 뜯어서 하나씩 보잖아요. 봐라. 자, 이것도 역시 녹색 형광펜을 볼 건데, 인물, 그 다음 봐봐. 사물.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게 뭐야? 장면. 내가 소설의 상상, 인물, 사건, 배경, 또는 중요한 건 소재 같은 거를 자꾸 의미를 기준 잡고 분류짓는 이유도 이런 거야. 결국에 여러분이 문학작품 공부하면서 이런 건 이미 다 해버린 거야. 됐죠? 그러면 결국에 우린 뭘 확인할 수가 있다? 사건 전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서사 구성의 3요소, 서사의 3요소, 서사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에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여기도 쪼개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녹색으로 써놓으세요. 소설 뭐라고? 구성의 3요소 같은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다. 자, 계속해서 4단락 볼게. 자, 바쟁은 현실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왜?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 다큐멘터리 현실감, 이런 것들에 찬사를 보냈어. 이유가 뭘까? 그래야 좀 더 현실감이 생기니까.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 자, 그래서 뭐라고? 누구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지, 밑도 끝도 없이 떡밥이 회수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도 만화를 그리시지만 기안84 만화 보면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자기 군 생활을 그린 게 있어요. 그 노병가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의병 생활을 그렸어. 어마어마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시절이야. 벌써 2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군필자들의 트라우마를 만들었고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살리게 했고 그래서 그게 완전 레전드작이야. 그런데 웃긴 건 그건 너무나 사실적이었거든요. 그거 구해서 볼 수 있으면 봐. 옛날엔 진짜 그랬어. 그런데 요즘에 막 패션이나 이런 거 갑자기 막 늑대로 바뀌어. 이렇게 워킹하다가 이제 모델 워킹하다가 갑자기 막 날개가 팍 돋아나가지고 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안84도 변한 거야. 그렇게 방식이. 근데 옛날 방식은 사실성을 최대한 살렸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이제 뭐야? 의미를 명확하게 제기하기보다는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대. 즉 예술의 내용적으로는 뭐야?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걸 봤대요. 됐니? 왜? 우리의 삶도 미결정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쵸? 우리 수능날 몇 등급 나올지 누가 알아? 그 얘기야. 됐죠? 자, 필기 정리 끝나셨으면 자, 여기까지 해서 구조도 한번 그리는 시간 가져봅시다. 구조도 그리세요. 영상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예술이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리얼리즘 영화에 대해서 바쟁의 주장인데 자,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인식 도구를 줘서 현실 인식을 시키자는 거야. 자, 그럼 객관적인 인식 도구를 둬서 현실 인식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 객관적 인식 도구의 대표적인 워딩이 연속성이었어요. 저기 나와 있다시피 뭐에 관련된 거야? 롱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끊진 않잖아. 그런 게 연속성이야. 자, 그럼 봐. 뭐가 생겨? 연속적으로 쭉 보여주다 보면 관객이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미결정성으로 남게 된다 얘기예요. 자, 일단 바쟁이 비판적으로 봤던 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인데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우린 뭔지를 몰랐으나 얘네는 뭘 중시하는 거다? 예술의 형식과 기법을 중시하는 사람들로서 추상적으로 표현해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낯설게 표현함으로써 의도적인 변형을 통한 의미 창출을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요 감독을 따라가기 바빠져 버려.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해석만 하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잖아. 불연속적인 기법으로 결정된 걸 보여주니까 비판을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연속적인 걸 바탕으로 미결정인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단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감독, 바쟁이 지지하는 감독은 현실을 믿는 감독인데 여기까지 잡힙니까?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과 형식으로 분류해봤을 때 자,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딥포커싱이 있고 롱테이크가 있고 원근감이 있는데 전부 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법들인 거야. 그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법들을 써서 현실을 표현한 거고 이 현실을 내용을 표현하는 걸 되게 강조했다 주장인 거고 그렇게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 5단락의 요약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5단락이 뭐라고 나와 있어? 결정 상태로 보여주고 싶다. 5단락이 아니라 4단락이네. 결정 상태로 보여주고 싶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의미가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단락부터 계속 일관되게 반복된 두 가지 요소가 보였죠. 뭐라고? 1번, 연속성을 바탕으로, 연속적 기법을 바탕으로 뭘 보여주고 싶다? 현실의 미결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봐봐, 우리 인생도 중간중간 끊기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 두 번째, 우리 인생도 결정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좀 자꾸, 잡아주시고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가나 세트형은 둘 중 하나가 당연하겠지만 얘를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뭔가 확장을 하거나 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어서 볼 텐데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워딩 때문에도 제가 봤지만 우리 고1교육청을 제가 엮어서 본 이유를 아시겠죠? 자아 탐색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독자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자아 탐색까지 가셔야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자, 나의 1단락.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 뭔데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이고 환영이래. 그러면 상상이고 환영이니까 뭐 현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현실이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현실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을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어떤 상태야?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야. 근데 정보가 불충분한 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보 불충분한 건 글의 주제로 처리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리가 됐죠. 맞죠? 근데 얘는 뒤쪽에 처리가 될지 아니면 추론할지 보기를 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밑줄 친 거 보면 이건 의도야. 문제를 만들겠다는.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 영화 이론은 정신분석학 영화 이론이 뭔진 모르겠는데
영화와 관객의 심리를 다루겠대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영화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영화에 따라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상호 교환일 수도 있어. 자,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1페이지 9월 평가원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 글이 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가 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3.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제 짚어보실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아마 해설을 안 했었던 지문이 하나 있을 거야. 제가 그거를 해설을 하다가 너무 개빡쳐가지고 그런 걸 이제 한 번씩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수업을 한번 해줘야 또 여러분 잠도 깨실 텐데 왜 제가 뭐라고 한 거냐?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지금 화낼 힘도 없어. 자, 화낼 준비를 일단 할까? 자, 4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러분, 봐봐.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여러분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예요. 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여기 31페이지. 여러분 푸르셨던 거야. 4번에서 7번. 근데 왜 하나는 1번이고 4번인지 모르겠다. 오탈자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5번이라고 돼 있을 거 아마. 실전에서는. 자, 봐봐. 우리 영업의 자유가 있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가 있겠죠. 그러면 둘 다의 자유가 오케이일 수도 있고요. 얘만 오케이일 수도 있고요. 얘는 제한받고 얘만 안 제한받을 수도 있고 둘 다 제한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 제가 왜 여기서 버럭을 했냐? 봐봐. 평가원을 제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EBS야. 그럼 EBS 공식 해설을 여러분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EBS 공식 해설은 뭐라고 해놨냐면 둘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고 했어요. 3번이 틀렸다고 했어. 이해됐어? 아니 그랬다니까. 그랬다고. 또 보여줘야 되니? 돼야 돼? 자유를 제한받아야지. 두 번째, 얘가 카드를 들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3천만 원을 훅 긁어. 야, 서울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영업의 자유 제한받아야죠.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법령들은 뭐야?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들이야. 맞잖아. 이 지문을 읽어보셨으면. 그런데 지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눈으로 푼 거야. 사문단의 대원칙은 둘 다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둘 다의 이 자유를 인정한다. 아니라니까. 광고 잘못하잖아요. 깜빵 갈 수도 있어. 이해됐어? 영업 잘못하잖아. 깜빵까진 안 가지만 과징금 때려 맞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돼? 자유를 제한해 주는 거지.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 자유를 인정하는데 과징금 물리냐? 자유를 인정하는데 벌금 물리고 깜빵 보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 정답은 뭐야, 얘들아?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왜 틀린 거냐면 둘 다 제한받는 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들아, 이 법 지문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돼. 그럼 경우의 수는 4가지야. 그럼 지문에 나온 게 어떤 경우야? 이 경우라니까? 근데 선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영업의 자유 오케이, 표현의 자유 X. 선지에서는 영업의 자유 오케이, 표현의 자유 X니까 선지에서는 이거라고 했잖아.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문은 뭐라고 해? 이거라고. 선지는 뭐라고? 이거라고. EBS 해설은 이지랄을 해놨다고. 근데 그래서 버럭한 거야. 왜? EBS 해설지는 사실 지침이고 그러면 이런 걸 순순히 인정해서 교정을 하셔야 돼, 사실은. 근데 그런 통로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심지어 내용일치로 풀어놨다니까 내용이 없이. 그러니까 우수수 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영상 끊어다 갑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이 지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의 수들이 보이면 잡아갈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봐. 아까 저기서도 제가 또 얘기했던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잘 봐야 돼. 지금 자꾸 제가 경우의 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여기야. 이거를 여러분이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데 잘 들어야 되라. 경우의 수 생각해봐. 몇 가지 나오니?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와 소비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둘의 관계는 순서받고 똑같은 경우니까 3가지 경우인 거야. 이해됐니? 자, 기억은 뭐야?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가격을 결정시키는 거야. 가격을 강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자 관계야. 얘는 소비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니? 이 관계지. 얘도 경우의 수 가지고 아웃이야. 이해됐어? 이걸 내용일치로 보니까 헷갈린다니까, 얘들아. 왜? 경우의 수가 헷갈리잖아. 이게 다 통통이, 자, 일단 통통이들을 벌써 이제, 씨발, 이과 못 가겠어. 이래서 통통이를 해버렸어. 이과 애들은, 통통이들 이러면 삭통을 안 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존나 무시해.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건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제하시고 경우의 수 분류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어디에서 국어, 독서 정확하게 논리 지문하고 법 지문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실 수가 있어.
이해되셨어? 이렇게 엄밀하게 분석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게 여기에만 영향을 주냐? 아니야. 문학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얘들아 봐라. 주어가 화자냐 님이냐? 보이시죠? 내가 님한테 명령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임금한테 명령문인 거냐? 청유문인 거냐? 아니면 평서문인 거냐? 감탄문인 거냐? 경우에서 분류라니까. 내가 환자냐 청자냐? 주어냐 목적어냐를 뒤집어가지고 정답 선지를 설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을 엄밀하게 이렇게 딱딱딱 잡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경우의 수에 대한 아이디어시 나오는 거고, 여러분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배우셨니? 수사표야. 수용도 사전시날법 표 그리기야. 이해됐어? 근데 내가 세 번째 방법은 뭘 쓰고 있는 거야? 표를 그려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아시겠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논리사고에 있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부분을 좀 이제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오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게 되면 영화와 관객의 심리 관계 어떻게 준다? 영화가 관객에게 줄 수도 있고 관객이 영화에 줄 수도 있고 둘 다 해줄 수도 있고 뭔지를 모르겠어. 자, 근데 뭐래?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대. 동화된다는 거죠. 그럼 아마도 영화가 강력한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일시 현상이 뭔지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 봐봐. 흐름을 좁혀가는 게 보이지. 정신분석학 개 넓어. 정신분석학에서도 영화 이론이야. 정신분석학에서도 영화 이론에서도 어디야? 주목한다니까 동일시에 집중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세모들이 큰 범위의 정보를 좁히는 거야. 이걸 굳이 도식화를 하잖아. 이렇게 도식화를 해볼 수가 있어. 자, 이 전체 집합은 정신분석학이야. 우리가 수학에서도 기하학, 대수학, 해석학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학에 의한 영화 이론이야. 그럼 그 영화 이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원소? 하나의 원소인 동일시라는 현상을 우리는 그래 주제로 담아놓고 시작을 하겠대. 그럼 그 동일시가 뭔데요? 왜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모. 그래서 동일시가 뭔데? 중요해진 거야. 됐어? 이 습관을 잡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영화적 장치. 이제는 우리가 영화적 장치로 읽지 말고 예술의 형식으로 읽자고 했죠. 예술의 형식에 의해서 뭐가 생겨난다? 동일시라는 게 생겨난다라고 읽으시라 그랬지. 이해됐니? 자,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서사,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카메라, 서사, 환경을 외우셔야 되겠어요? 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왜? 이것들은 그냥 나열일 뿐이고 등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나열이야. 등을 같을 등자야. 등호할 때 등자야.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것들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것 같은 것들을 나열했는데 정보가 높아지겠어요? 전혀 안 중요하다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때는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잖아. 자, 그러면 대표적인 놀지 현상은 뭡니까?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래. 자, 내가 얘기했다. 주어 잡아. 등장인물에 무엇을?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야. 됐니? 왜 잡았겠어? 자, 동일시가 뭔지를 계속으로 끌었잖아. 집중해야 되잖아. 의미가 명확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다른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장 형식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틀로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 내 스스로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를 보면서 어머 이러면서 빠져든다든지, 김태리를 보면서 어머 하면서 빠져든다든지 하는 거라고. 이런 동일시는 극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대. 왠 줄 아냐? 북극곰의 눈물을 봤어. 아, 씨발, 내가 왠지 북극곰이 된 것 같아. 오늘부터 종이빨대 써야지.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그 시간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자, 이유가, 뭔가 이런 상황이 줬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부재가 문제가 되겠죠. 봐봐. 존재하지 않아. 부재라는 문제가 생겨. 그걸 누가 채워? 관객이 채워. 관객이 어떻게 채워? 상상력으로 채워. 자, 구조 잡았지? 핵심 단어 현관펜 쳐봐. 어떻게 돼 있어? 부재야.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야? 부재야. 그러니까 국어평가원이 친절한 이유 알겠어요? 말을 계속 해줘. 거의 국어사전을 써줬어요. 초등학생, 저희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 우리 조카한테 설명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단어를 바꿔 써준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분석을 하다 보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자, 봐봐. 어딨냐. 자, 봐봐. 이게 얘들아, 이게 거짓이야. 거짓이 뭐야? 사실과 다른 거야. 과장이 뭐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야. 됐니? 왜 쉬운지 알았겠어요? 정보를 친절하게 다 풀어줬어. 거짓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사실과 다르거나를, 과장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다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많이 걸리고 속도가 안 나고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어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사전 찾아 꼭 정리하세요.
바꿔 얘기하자.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 정보 압축하겠지. 어떻게? 똑같은 내용 반복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모르는 어휘 나오면 미리미리 찾아 정리하시는 그 습관은 여러분이 기르셔야지. 내가 이거 사전 찾아드리고 있으면 한 30년 정도 걸릴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대로 부재야, 얘들아. 그 부재 어떻게 채워? 상상력으로 채워.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여러분이 나중에 폼이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처리하게 돼. 두 단어로 처리하게 된다고. 차이 아시겠어요? 차이 아시겠어? 오케이? 보이지? 그쪽 자리 보이니? 보여요. 자,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켜서 허구적 세계와 현실사의 간극을 없앤다를 상상력 작업이라고, 상상적 작업이라 했잖아. 됐어?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상상이라는 거야, 영화는.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영화의 핵심, 정신분석한 영화의 핵심은 뭐야? 관객이 등장인물의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야. 어떻게? 부재의 상태를 상상력으로 보완해. 끝. 됐어? 이렇게 요점 정리하시고, 이렇게 구조 잡으시고, 이렇게 중심 내용 남기시는 거야. 그럼 정답은 되게 쉽게 보실 거예요. 자, 이제 2단락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2단락. 자, 정신분석학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그렇죠. 의도한 거야. 자, 봐. 관객의 시점과 카메라의 시점이 동일시야. 자, 이게 어떤 문제로 나왔어, 이번에? 현대소설의 A야. 현대소설의 A가 뭐야? 서술자는 따로 있어. 근데 서술자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으로 서술을 해? 등장인물. 서술자가 선택한 한 등장인물 시점으로 다른 등장인물을 관찰해서 서술해. 기억나? 에이, 정말. 여러분,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된다고. 그게 뭐야?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딱 얘잖아요. 맞니? 4번 선지잖아.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주고 있다. 이해됐어? 이 얘기야. 그럼 봐. 여러분이 독자잖아. 여러분 독자는 누구의 관점을 공유하게 돼? 이 특정 인물의 관점을 공유하게 돼. 왜? 이 사람이 시선으로 보여줬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엮어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안 엮이는 게 두뇌적으로는 편해. 왜? 엮는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엮어버리시면 피곤하겠지만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돼버리잖아. 수학에서 못 봤던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다 봤던 유형이 나오는 거야. 새로울 게 없다니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드리는 거야. 계속 볼게.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관객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때문에? 카메라의 형식적 기법 때문에 뭐 해버린다? 형식 자체에 동일시를 해버린다는 거야.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 됐죠? 자, 그럼 특히 두 가지 측면인데 약간의 비판적 관점이 들어와 있는 게,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까 니네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주체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암시되어 있어. 자, 그러면서 3단락. 특히 인이라는 단어 같은 게 문제라는 암시야.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도 만든대. 왜 그럴까? 동글의 비유처럼. 어떻게?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면 웃고 떠들 수도 없고 팝콘이나 먹다가 영화 몰입하다가 나와야 돼. 중간에 화장실 가기도 민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완전히 나의 의식과 주체는 통제장한 상태에서 영화를 거의 사육하듯이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동시에 그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야. 다시 몰입을 통해서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몽상 꿈에 가까이 봤대. 그래서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옛날에 애플이 초기에 나왔을 때 광고가 뭐냐면 거기에 빅브라더라고 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약간 몽상의 세계야.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해머를 들고 나와서 우정창 깨버리면서 애플의 광고가 딱 시작이 돼요. 이해됐어? 그 내용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봐라. 영화는 환영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영화 스스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까지 온 거야, 지금. 됐니? 자, 여기는 좀 열릴견마루로 열어놨어요. 왜? 수능에다 내시려고. 자, 그래서 지금 수능의 배경이 되는 또는 수능에 출제될 거라 예측되는 지문은 당연히 6월과 9월 연계인데 독서 6지문 있잖아요. 모두 다 연계하려는 뒤지게 놓고 여기서 뒤쪽에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이걸 문학으로 엮을 거야. 제 예측은 뭐냐면 다시 예전처럼 이런 비문학 소재가 하나 나오고 소설이 나오든지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기에 이런 걸 넣든지 해가지고 또는
이번 작년에 어려웠던 24학년도 6월처럼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풀리게끔 문학작품을 설계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결고리를 좀 잡아 놓으셔야 돼. 자, 영상 끊었다 갈 거고 구조도 그리십시오. 자, 이쪽 여기를 끝으로 잡아주세요. 자, 봅시다. 난데요. 동일시라는 개념을 주어, 필수부사, 목적어, 서술어로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영화는 현실과 다르지. 그 간극을 부재한다고 표현했어. 어쨌든 영화와 현실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그 부재한 뭔가를 상상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봐봐. 결국엔 영화라는 거는 상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제 둘의 관계를 보자면 얘는 가정과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영화는 몽상이야. 알겠어. 그런데 어떻다고 그게? 여기서 근데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뭔데?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카메라의 시선이고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야. 그걸 관객은 뭐 한다? 착각하게 된다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냐? 스크린은 현실이 아니거든. 아, 저 이쪽 가면 잘 보이더라. 스크린은 현실이 아니거든. 스크린은 현실이 아닌데 관객은 현실로 착각을 한대. 어떻게 해결하자? 거리두기를 해결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문학의 개념어 중에 거리두기라는 개념어가 있어. 낯설게라기라는 개념어가 있어. 누구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있어. 등장인물의 관점이라는 개념이 있어. 작가의 개입이라는 개념들이 있어. 이런 개입들의 배경을 예전에는 문학만 따로 놓고 봤다면 이제는 미학이나 철학이나 논리학까지 들어가고 특히 저 이제 쭉 따라오세요. 최근에 많이 연구된 게 사실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있어서는 여러분 영화가요 어떤 존재였냐? 흑백이었어. 심지어 흑백 영화였어요. 그 흑백 영화에서 컬러가 아니라 이제 4D까지 왔고 집에서 유튜브로 넷플릭스로 보는 수준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본 영화에 대한 연구는 10년, 20년 뒤에 이렇게 수능으로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10년, 20년, 30년, 40년 전의 관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때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술에 대한 규정, 영화로서 되게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소재로 한 예술적 관점, 미학적 관점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자, 이쯤 배경 설명 이제 끝났고 문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자,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 그냥 공통 주제 찾으라는 거야. 12번 문제죠, 우리. 자,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를 찾자고 들어가지 말라니까. 제발. 찾자고 들어가지 마. 2번 선지 봐.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일단 가에서는 확실하게 뭐가 더 중요하다 나쁘다가 있었는데 나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주제는 아니었어. 자, 3번 선지 봐. 영화의 관객의 심리는 반영이 되니? 영화에 반영이 되니?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니? 사실은. 봐봐. 영화의 관객의 심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자, 이 말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봐봐. 영화의 관객의 심리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반대로 관객의 심리는 영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이제 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4번 선지 봐. 영화의 이론 시기별 전개 방식 틀렸고 5번 선지 영화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가도 확인이 되실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좀 세부 정보 같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터져셨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구조 잡았던 거 다시 한번 좀 주목 한번 해볼까? 자, 찾아봐. 철원 같은 거 보이시죠? 철원 같은 거. 세모 쳐봐. 두 번째는 봐봐. 동글의 비유도 한번 보이셨을 거야.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전 이렇게 의도를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 선지. 잘 봐야 돼. 얘는 지금 도입부에서 전개 방식으로 쓴 거야. 자, 두 번째 얘는 변론 단락에서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 그래서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인용을 하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전개 방식을 뭔가 평가원에서 이번 9월에서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발췌독을 하셨다면 1번에서 그래도 답이 골라지게끔 설명을 한 거고.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동글의 비유니까 뭐가 있어? 철험이 있었던 거죠. 아, 선생님,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 맞아. 디테일한 건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시면 답이 없어져. 어떻게 가셔야 돼? 전개 방식으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화법하고 작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화법 작문에서 전개 방식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 얘도 마찬가지 그 디테일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찾자면 끝도 없어. 그런데 봐라. 어쨌든 내용일치로 찾았다 하더라도 철험을 가지고 이게 비유인지
철험을 가지고 비유인지 판단하는 거는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사실은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지고 정답을 설계한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도 한번 느낌을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내용 일치로 푸신다면 단순히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로 가는 이 느낌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필기 끝나셨으면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13번 문제겠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의 기법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자, 얘들아, 몽타주를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왜냐? 우리가 희곡 시나리오 있죠. 즉, 우리는 이미 극장르에서 개념어로 얘를 이미 내신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극장르 개념어를 이미 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낸 겁니다. 그래서 장면 분할을 해가지고 대립관계에 있는 두 세력의 충동 상황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봐라. 이게 현실과 다르지. 현실과 다르니까 낯설게 하게 될 수도 있죠. 2번 선지. 몽타주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킬 수도 있겠지. 그럼 봐봐.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불연속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적 기법 효과에서 몽타주를 사용한 애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생소한 느낌, 불연속적인 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해하고 싶었던 건 뭐니? 그렇죠. 비현실, 불연속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 여기 2단락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이런 것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 자, 3번 선지 봐.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아니라 뭐냐? 현실을 믿는 감독이잖아. 그럼 현실을 믿는 감독이 쓰는 디포커스라는 형식을 쓴 거고, 이 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어?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아니요. 디포커스의 정의가 뭐였어? 둘 다 선명하게지. 전부 선명하기야. 그래서 답 자체는 되게 쉽게 찾으셨을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야. 뭐는 선명하게 할 것이냐, 뭐는 흐릿하게 할 것이냐. 선명하다, 흐릿하다를 대립 정보로 놓고 OX 판정하는 거 보이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지금 쉬워서 이렇게 눈에 확 보인 거지 사실은 이걸 꼬아서 내면 이런 거에서 정답 단서가 보이는데 놓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도 풀어보셔야 되지만 제가 오늘 나눠들었었던 고1 내신 자료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6형도 분석하시고 A어 지문도 분석해보시면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이 기본기가 어떻게 킬러에 적용되는지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기 입장에서 바쟁이를 비판 한번 해보자. 자, 비판하는 유형 오랜만에 보는데 두 가지 쓰자. 첫 번째, 올바른 비판은 뭐니? 상대방이 언급한 것에 들어와 있어야 돼. 즉, 언급했다 뭐야? 주제 또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야. 자, 두 번째는 뭐야? 그것에 대한 반대 소술이야. 자,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바쟁은 뭐라고 비판을 했냐? 이 단락에서 얘네들이, 자, 감독이 뭐 할 수 있어? 관객의 뭐를? 주체성을 날릴 수가 있지. 이걸 비판을 했잖아. 자, 그럼 봐봐. 보기 입장에서 바쟁을 비판했다. 야, 주체성 아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감독이 아무리 의도를 하더라도 보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체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계속 볼게.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고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다. 수평적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 상호작용한다. 수평적이다. 따라서 감독이 의도하더라도 관객은 그것에 따라 그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이 보기의 의도는 뭐야? 관객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바쟁은 연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적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자,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핵심 주제는 뭐야? 관객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있냐, 간과하고 있지 않냐는 거야. 자, 그럼 일단 1번은 뭐냐? 주제 아웃이라고 봐야 돼. 2번 선지 봐.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자, 얘도 주제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3번 선지.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어. 역시 주제 아웃이야. 상대방이 언급한 거 아웃이야. 바쟁이 변형된 사실,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는 변형된 현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주제 아웃이야.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주제 안쪽에 들어와 있어.
자, 그럼 봐봐. 그게 이 정보가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야?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즉 바쟁의 주장과 언급을 근거로 뭐 할 수 있어? 비판할 수 있죠. 너는 봐.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어. 아니야. 감독과 관객은 수평 관계야. 근데 너는 우위에 있다고 잘못 얘기했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비판 유형이고 얘가 워낙 노출이 많이 된 유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풀거든요. 그래서 정답률 자체는 뭐 높지 않았을 거지만 어쨌든 이런 사고과정 잘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거 얘들아. 난이도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중심되게 자꾸 물어보는 걸 보셔야 되고 그 맥락에서 제가 고1 교재를 드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자, 올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등급 미만의 친구들은 고1 자료 나눠준 걸 유심히 정답되는 것만 후루룩 보시다 보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안 오시면 또 저랑 얘기하시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까 얘기했었죠. 정보를 불충분하게 준 이유는 문제를 설계하기 위해서.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거고 환영이다. 2, 3단락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유는 뭐야? 현실과 영화 사이에는 뭐가 있어? 이런 갭이 있어. 간격이 있어. 이 간격은 부재야. 이 부재한 상황을 우리는 관객은 어떻게 해결하니? 상상으로 해결하죠. 또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다시피 관객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카메라의 시점 그리고 편집자의 의도를 그대로 자신의 의도라고 착각하게 되죠. 즉 카메라 시점과 편집자의 의도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의도로 뭐 하고 있어? 착각이란 걸 하게 돼. 됐니? 이 착각이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리두기를 해결하라 그랬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야. 첫 번째, 현실과 영화의 간격, 부재를 상상으로 메꾸니까 몽상이다. 두 번째는 이런 착각을 거리두기로 좁히려고 하고 거리두기를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기억의 이유. 왜 영화는 몽상이라는 거냐? 1번, 장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일단 내용 자체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 2번 선지 볼게.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봐봐. 이거는 무슨 얘기야, 지금? 가에 나와 있는 바쟁의 주장이죠. 3번 선지.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했다. 바쟁이 비판하는 거죠. 4번 선지.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5번.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정답이 있다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있으면 오답이 있는 이유를 지금 써보자. 잠깐 영상 끊었다 할게요. 단어로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거야. 핵심 정보를 진짜 몇 단어로 보여준 거예요. 자, 봐봐. 나지문의 1단계는 뭐냐면 영화와 현실 사이에 있는 그 부재한 영역을 상상으로 메꾼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하거든.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근데 그 상상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 담화 요소, 화자, 청자, 언어 맥락 보라고. 화자, 즉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대부분은 관객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야. 사실은 관객은 주체가 아니라 여기서 뭐가 돼버린다? 객체가 돼버려요. 왜 객체가 돼버리니? 관객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니까? 관객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니까? 카메라의 관점이니까. 실제로는 카메라 관점인데 관객의 관점이라고 뭐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즉 무슨 얘기야? 상상력으로 채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객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됐니?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 5번 선지. 봐봐. 관객이 주체적이라면 배제된 거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됐니? 근데 관객이 주체가 되면 인식할 수 있으나 지문에서는 주체가 아니잖아. 인식 못하죠 그러면. 그래서 5번을 날린 거야. 자, 4번도 한번 봐볼까? 자, 봐라. 관객이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것도 맞죠. 내용 자체는 맞아. 그러니까 5번은 내용이 틀린 거야. 4번은 내용은 맞아. 내용은 맞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 봐.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라고 하기엔 1번보다 정보를 좀 덜 들고 온 거야. 정보를 꽉 채워볼게. 봐. 지금 간격이 있죠. 부재의 상황이죠. 상상력으로 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뭐 하고 있어? 카메라의 시선인데 자신의 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야. 즉 무슨 얘기야? 영화의 장치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돼버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실이 아니야. 환영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선생님, 그럼 4번은 왜 틀린데요? 내 얘기야, 그 얘기야. 이렇게 좁히잖아. 1번, 4번이 여전히 남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따라와, 빨리. 필기해. 그리고 한 번 더 고민해. 1번, 4번 중에 뭐가 정답이고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문제 1번, 4번 둘 다 정답이거든? 그래서 정답이 정답이니 아니니를 엄밀하게 쓰셔야 돼. 잠깐 다시 한번 더 따라오면, 제가 왜 자꾸 한숨 쉬냐. 아, 제가 다 병신 같아서 그래.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EBS에서는 둘 다 자유롭대. 개소리 하지 말라니까. 안 좋은 의기 싹 지워버려. 과징금 폭탄 맞았어, 옛날에. 근데 이젠 그러면 안 돼. 옛날에 뒷광고 뒤지겠지? 야, 나 돈 받았지만 안 받았다고 표현하는 건 표현의 자유야. 무슨 말인지 돼요? 둘 다 인정 못 받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문은 XX라고 해놓은 건데 이걸 왜 동그라미라고 설명하고 있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건 지적 능력의 문제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행 국어가 이과 베이스에 상당히 영리하지 않으면 내용 이해를 못해요. 수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 맥락이야. 자, 이 맥락에서 제가 지금도 중요한 게 정보 분류 기준을 잡았잖아. 이 지문의 정보 분류 기준이 뭐야? 여기다 써놓고 시작을 했구만. 저 따라오세요. 나를 보면 보일 거라 그랬잖아. 예술은 내용 형식으로 봐야지.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와. 여러분, 잘 봐. 뭐가 만들어? 동일시를 형식이 만들잖아. 뭐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이해됐어? 근데 봐라. 여기 봐. 자, 봐.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번은 뭐야? 영화의 장치 영향이니까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관객이 수동적이 되고 객체가 된다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야. 그래, 난 이 문제를 보면서 또 못 느끼는 거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쨌든 답은 1번을 찾았을 거거든? 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싶어서 EBS를 지금 다시 보고 싶은 거야. 니네들하고도 클리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 나를 위해서도 있어. 왜? 니네하고 클리닉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몰랐구나를 봐요. 그러면 내 수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한테서 발견을 하는 거야. 제가 수업을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내가 잡아내려면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잖아. 이거야. 내용이냐 형식이냐? 형식 때문이잖아, 지금. 형식 때문에 관객이 수동적이 됐잖아.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때문에 수동이 됐다, 4번은 틀린 거예요. 근데 형식 때문에 수동적이 됐다, 1번은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내용 일치로 보면 4번도 있고 1번도 있어. 4번은 3단락이 있어요. 1번은 2단락과 1단락에 있고. 뭐가 맞는 건데?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때문인 거야?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이 되는 거야. 내용의 영향이 아니라. 이해됐어? 형식의 영향 때문에 내용조차도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지. 내용 그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설계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쉽게 낸 이유가 뭐냐? 고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보였는데 오르비에서 이 병신 새끼들이 죄송해요. 어쩌겠어. 근데 병신들인데 뭐 사수, 오수, 칠수까지 하시지. 왜 나이 30 처먹고 거기서 놀고 있어. 나이 40 처먹고 왜 놀고 있어. 20판에서. 진짜 끝났어요. 거기서 근데 개소리를 해. 왜? 쉽게 나왔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진짜 하나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뭐 때문이야? 내용과 형식 때문이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신 거야. 이해되셨어? 이거 잘 안 보일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요. 그 대부분 개소리하고 있을 거야.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 한번 또 같이 좀 이따가 소통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7번 문제 볼게.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인데 이에 대해 가의 바쟁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일상을 표현했다. 얘들아 봐봐. 자, 연예인 삶이 아니죠. 현실적이죠, 그러면.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가의 4단락에 나와 있는 일반인 같은 느낌이 드러나는 다큐멘터리다. 사실적이었다. 그렇죠. 사실적이었다. 현실적이었다. 전 엮었어. 인공 조명이 없었다. 주인공은 연결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최대한 사실감, 현실감을 높이는 거지. 처럼 느꼈다. 동일시가 되었다. 또 열린 결말이었다. 결국에는 뭐야? 현실성을 높였고 또 열린 결말이었고 연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연속성이라는 단어가 근데 보였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롱테이크 기법을 쓴 건 잘 안 보였어. 자, 일단은 그런데 연속성에 대해서는 일단 안 보이니까 세모를 쳐볼게. 자, 두 번째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니까 비현실이죠.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니까 얘는 뭐야? 여기도 미결정성이네.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하면 으뜸이었지만 그런데 뻔한 결말, 열린 결말이 아니라 뭐였어? 결정된 결말이었다는 거죠. 열린 결말과 닫힌 결말, 뻔한 결말 대조해보시고 역시 뭐야? 동일시했대. 그런데 봐봐.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야, 니네는 왜 어벤져스? 야, 왜 동양인 어디 갔어? 진짜 어벤져스에 동양인 있냐? 누구냐? 어벤져스 팀에 동양인 있냐? 진짜 없네? 흑인도 있는데 여자도 있는데 내가 얘기했지. 동양인 남자는 걔 고양이보다 대접을 못 받는다고. 자, 그러면 A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뭔 말을 5건 하고 헷갈리는데 봐봐. 자,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죠.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뭐야? 열린 결말도 아니야. 닫힌 결말이고 현실이 아니야. 비현실이야. 맞죠? 2번 선지. 학생이 나의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있긴 한 건 맞는데 이건 미시적으로 봤을 땐 거고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 뻔한 결말이라고 결론을 때려박아 놨는데 일부 내용 가지고 미결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뻔한 결말이었으니까. 미시가 아니라 다시 뻔한 결말이었으니까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닫힌 결말인 거죠.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아니죠. 결정돼버린 거지. 뻔한 결말이지. 자, 3번 선지. A 관점에서 보잖아. 학생이 감화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이것도 봐봐. 자꾸 여러분 내용일치적으로 보면요. 내용일치적으로 보면은 함정이야. 잘 들어라. 제가 이게 독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내가 문학에서 얘기했지. 문학에서 복이랑 지문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다? 지문이 우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토지 문제에서 봉순이가 잡아 흔드는 게 둘의 신문관계 흔들리는 게 아닌데 보기는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놨고 봉순이라고 언급은 없었으나 그게 오답선지로 설계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가 우선돼야 돼? 지문이 우선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문 내용을 우선해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아 봐. 가와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이겠어? 아니면 가가 그렇겠어? 가죠. 뭘 보면 지문을 바탕으로 보시면 왜? 뭘 썼으니까 일반인을 썼지. 맞죠? 근데 여기선 어떻게 해놨어 지금? AI가 갖다 여기 그래픽을 갖다 써놨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가상으로 갔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뭐라고? 연출 방식에 있어서 가는 뭐야? 현실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여기는 가상을 가져왔잖아. 가상의 기법을 가져왔잖아. 여기는 현실 그대로 촬영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지문 내용으로 보셨을 때 정답이 보이는 건데 내용일치로 가게 되면 오답의 설계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계속해서 4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래. 아니죠. 아니죠. 봐. 지금 여기는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독자가 특이한 경우야. 애들아 봐봐. 지금 가나 둘 다 주제는 뭐니? 이 지문 가나 둘 다 독자를 수동적으로 보고 있어요. 관객을 수동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없더라도 이 관객은 지금 능동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 이해되시죠? 대안적 영화라서가 아니야. 얘 자체가 주동적인, 얘 자체가 관점을 가지고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대안적 영화였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5번 선지 볼게요. B의 관점에서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의 세계의 중심에 자기를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즉 동일시 때문이다. 자, 얘도 한번 따져보자. 자, 동일시 때문에 가에서도 감동이 왔고 나에서도 동일시 때문에 감동이 왔다. 자, 보기도 보고 지문도 한번 보세요. 자, 동일시라고 아까 엮였지. 내가 주인공이 됐으니까 동일시라고 엮였지. 이해됐어? 그래서 기법들에 의해서 동일시에 의해서 학생이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쾌감을 느낀 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내가 동일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영화와 현실의 사이의 간격을 그걸 어떻게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내 자기 자신을 중심 이치시켰기 때문에 동일시가 됐고, 그렇다면은 정답은 5번 선지로 좁힐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내용 일치가 익숙한 건 맞아. 근데 그렇게라도 푸시겠다면 푸세요. 자,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까지 가셔야 돼. 왜?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실전의 현실에서 시간도 남기면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스텝을 일주일 뒤나 또는 뭐 2, 3일 뒤에 한 번 더 이 영상을 챙겨보신다든지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시면 좋겠어.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